네, 오스모 레귤레이션 서머리를 간단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이 단어는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네프론의 구조, 그리고 각각의 부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신장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신장은 한 개당 대략 거의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레널 아처리와 레널 베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네, 신동맥 그리고 신정맥의 혈액의 흐름이 나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좀 보게 되면 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냐, 디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냐, 이 혈액에 대해서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CO2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에 가지고 우리가 옥시저네이티드 또는 디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로 혈액의 흐름을 나누게 되는데 레나 아처리는 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가 키드니로 흐른다라고 적혀 있고요. 레나 베인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가 키드니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대로 신동맥과 신정맥의 혈액의 특징들, 혈액 흐름에서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잠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신동맥의 흐름이 afferent arterio가 efferent arterio, 즉 수입세동맥과 수출세동맥으로 분지가 될 텐데 수입세동맥과 수출세동맥 사이에 사구체에서의 혈액 흐름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혈액 흐름도 그리고 각각의 부위에 대한 명칭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너 아트리와 레너 베인의 혈액 흐름의 특징을 정리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콜텍스와 메듈라에 대한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지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콜텍스, outer portion, 신장의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콜텍스에는 사구치와 보문주머니, 그리고 근위세뇨관과 원위세뇨관인 프록시멀과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블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메듈라, innermost part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헨리고리와 집합관인 콜렉팅 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다들 잘 정리를 하셨을 거고요. 사구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필터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프록시멀과 루퍼펠리 디스탈 콜렉팅 덕을 거치면서 재흡수, 리업절션과 익스크리션의 과정이 일어나죠. 주되게 보셔야 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 요소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 키드니는 기능적 단위로서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구체 범원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이 나와 있는데요. 세뇨관은 또 디테일하게 보면 근위 세뇨관과 원위 세뇨관, 펠리고리와 집합관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장의 기본적 단위가 네프론이고 신장 한 개당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보시게 될 텐데, 먼저 여가가 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고요. 여가가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힘이 주되게 여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네요. blood pressure, localized area에서의 blood pressure이 이 지금에 나와 있는 필터되는 substance들을 blood로부터 보호먼스 캡슐로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밀어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소적인 부위의 혈압을 말하는 거고요. 전체 몸에서의 혈압이 아니라 국소적 부위에 해당하는 신장의 모세혈관에서의 혈압을 말하고 그 블러드 프레셔의 힘에 의해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에 해당하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포도당과 아미노산, 요소, 물, 그 다음에 이온, 이 물질들이 필터링이 되고요. 여과가 되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레드 블 화이트 블러 셀,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것들은 다 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큰 프로틴들, 주로 세포와 단백질이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로 정리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는 울트라 필터레이션에서 여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여과될 때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건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아임의 범위에서는 국소적 부위의 신장 모세혈관의 블러드 프레셔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지금 블러드 플라즈마와 농도 비교, 이건 뭐냐면 여과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에서의 농도와 그 다음에 모먼 주머니로 통과가 됐을 때, 투과가 됐을 때의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겠죠. 네. 그런데 여과가 되지 않는 것들은 블러드 플라즈마에서의 농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테니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농도 비교를 통해서 크기가 큰 애들이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재흡수와 분비의 과정이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각각의 부위에서 어떠한 것들이 재흡수되고 분비가 되는가에 대한 걸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oximal Convoluted Tubule에서는 먼저 나트륨과 칼륨이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재흡수 과정을 거치고 CL-2 디퓨전의 원리로 이동을 했었어요. 재흡수가 됐었죠.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공동 수성으로 재흡수가 됐었고 뒤에서도 보겠지만 거의 100% 정상인의 경우라면 100% 재흡수가 되는 물질입니다. 물의 경우에 오스모시스의 원리로 흡수가 되고 우레아는 디퓨전의 원리로 흡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꺼운 상행지 같은 경우엔 NKCC 트랜스포트가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칼륨도 건드려야 되지만 알맥 범위에서 칼륨을 그닥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지 않아서 나트륨과 Cl-의 이온이 역시나 흡수가 되고요. Descending limb 하행지에서는 물이 오스모시스 현상으로 흡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ascending lim에서는 상행지에서는 나트륨과 CL이 마찬가지로 흡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시면 pumped it out of the filtrate into the surrounding medulla라고 해서 그 주변의 메듈라로 역시나 흡수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소는 사실 다양한 과정, 뭐 여과되고 재흡수되고 분비되고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여과된 게 일부 재흡수되는 그런 결론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의 재흡수 과정은 집합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ADH 호르몬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집합관을 주되게 살폈어요. ADH에 의한 그 현상들, 결과적인 현상들을 해석을 하실 때에는 특히 중요한 게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blood solute concentration이고요. 그 다음은 blood volume이에요. 혈장의 삼투압과 혈액량이라고 하는 게 ADH 분비에 영향을 줄 거고요. 먼저 혈장의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혈장의 용질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떨어뜨려야지 항상성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될 수 있고요. 혈액량이 낮을 때도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고 혈액량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역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혈장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은 높을 때 그리고 혈액량은 낮을 때겠죠.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혈장의 삼투압은 높을 때 혈액량은 낮은 경우에 뇌하수체의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증가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을 발현해서 이제 물의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는데 아쿠아포린이라는 그 용어도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ADH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떨 때 ADH가 분비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오스모 레귤레이션 간단히 서머리 마치도록 할게요.